KL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혜입니다. 민선 6기 반환점을 맞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 특별 대담 시간. 오늘은 사랑을 싹 틔우는 춘향리의 도시, 전통문화 으뜸고장 남원시를 찾아왔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사랑의 고장 남원시장 이완주 시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이렇게 무더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남원 시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쾌적하고 또 편안한 휴가 여름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벌써 민선 6기도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그동안 누구보다 가장 바쁘게 지내셨을 걸로 압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역시 우리 단체장이나 또 이러는 사람들한테 보람은 일을 이렇게 성취해가면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 이런 게 클 텐데 특히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야 할 과업 또 해내야 할 사업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지난 민선 6기 2년 동안에 그런 일 등이 비교적 순조롭게 또 우리가 하는 대로 잘 진행된 것이 큰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지역에 이제 앞으로 관광을 위해서 필요한 산악철도 사업을 시작을 순조롭게 했고 우리 지역이 이제 기업이 좀 부족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일 수 있는데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반 산업단지를 좀 잘 끌고 와서 이제 금년에 정도 되면은 전체 한 77만 6천 제곱미터의 보상을 다 끝낼 수 있는 일.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보람은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고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다 또 잘 것 같다 이런 서로 이렇게 희망을 나눠서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더 큰 의미이고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약들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약은 분명히 말 그대로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제 자신에게도 큰 다짐이기도 하고요. 이제 공약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하는데 가장 공약 사업 이행을 잘했다 해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고 남원시가 57 사업이 또 하나의 전통 특화된 사업이어서 가장 오래된 미래산업 57 이렇게 해가지고 경진대에서도 우수상을 받아서 공약 사업은 저희가 노력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한 만큼 객관적인 평가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굵직한 공모 사업들도 계속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공모 사업은 사실은 지자체 간에 이제 아주 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달리 국가 예산을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배분해 주거나 줄 때 그 공모의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 자체의 재정이 불안정해요. 그 자체 세입이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절실하고 또 중요한 일인데, 지난 민선 5기, 6기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 많이 훈련도 돼 있고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큰 사업 등을 많이 이렇게 따올 수 있었는데, 공모 사업은 지자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에서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은 반드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 또 우리 지역에서 꼭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비결이 여기 있었군요.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공모 사업이 얼마나 이 남원 시민들에게도 이게 중요한지, 지역 발전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또 내년도 예산 확보 때문에 또 동분서주하고 계신데요. 지금 계획하신 사업들 무난히 잘 추진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그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에는 100대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지금 선정해 놓고 있어요. 이 중요한 사업을 우리 이제 목표를 정해서 100가지 사업은 반드시 국가 예산을 확보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저희가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요구해 놓고 있어요. 약 한 1,300억 가까이 이렇게 요구해 놓고 있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그 산악철도에 관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하고 우리 남원시가 이제 제조업 쪽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친환경 화장품을 가지고 일을 해왔어요. 이제 금년에까지는 그 CGMP 시설을 마련을 해놓고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그 화장품 관련 기업들에게 필요한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위 이제 컨버전스 센터라고 하는 사업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최종으로 의결 망치를 칠 때까지는 그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중에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하고 계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원이 살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뭐 아름다운 자연 환경, 또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유형 문화의 문화 자산, 또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그 아름다운 심성, 이런 좋은 곳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경제적인 소득이 좀 아쉬운 겁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게 아쉬운 면이 있어서 역시 그런 부분은 물론 관광 산업이나 또 농업 부분에 이런 것도 추구할 수 있지만은 그 안정된 일자리를 또 기업을 통해서 얻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했었을 때 기업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 중에 하나가 그 화장품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아시는 것처럼 그 한류의 영향으로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은 화장품 그 자체는 제조업 성격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미지 산업입니다. 문화 산업입니다. 남원은 그 춘향전의 이야기, 또 우리 흥부의 이야기, 만복사 첩폭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 또 지리산이 있어서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천연 소재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 약재라든지, 또 우리 남원 지역에서 과거에 한 10여 년 동안 이 허브 산업을 굉장히 이렇게 기반을 튼튼히 갖고 오는데 그걸 노력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결합이 돼서 우리가 이런 것을 활용하면 화장품 부문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은 그렇게 부피가 큰 벌크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큰 대도시라든지 또 큰 항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큰 그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품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친환경 소재를 이런 친환경 화장품, 또 유기농 소재는 유기농 화장품, 또 기능성 화장품 이제 이런 걸 추구하고 화장품도 사람 몸에 직접 인체에 닿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설의 기준을 갖춰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이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또 해외로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화장품 CGMP 시설을 우리 남원이 지금 준공을 해서 거기에 일반 화장품 기업들이 거기 유리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원 하면 전북 대표 관광지로 꼽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전통 한옥체험관 남원 예촌도 문을 열었는데요. 이 남원만의 특별한 관광 정책이 따로 있을까요? 남원은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또 밖에서도 남원은 역시 관광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세요. 실제 그래 왔을 텐데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 변화에 능동적으로 그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과거처럼 어떤 명승지를 가서 눈으로 보는 관광이 아니고 내가 좀 가서 편안하게 쉬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이런 관광의 어떤 행태로 바뀌어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남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 기반도 정비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광안루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이거 1년에 제가 이렇게 탁 통계를 내보니까 전국의 단일 명승지로서 그 유료 관광객이 100만 이상 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제는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 광안루에 오는 그 방문객, 관광객들이 남원에 와서 조금 더 이렇게 남원의 정치, 자기들 생각했던 한국적인 멋을 여기서 이렇게 느끼면서 좀 오랜 시간 머무러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한옥 숙박 체험 단지가 이제 개관이 된 겁니다. 그럼 이 한옥 숙박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아마 전국에 많은 한옥이 있지만은 가장 정통으로 만들어지는 한옥이다. 한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한옥이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각 명장들, 그 대목장, 또 이 구들장, 또 이 기와를 하는 번화장, 오칠장 이런 분들이 정말 자기 혼을 담아서 만들었던 한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데와 비교해 보시면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또 이렇게 그 하루 거기서 숙박 체험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아주 상쾌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남원 예촌 헬리캠으로 담은 영상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저도 뭐 가서 얼마 전에 봐도 역시 그 고즈넉한 우리의 그 전통의 그런 건축 양식에다가 또 주위의 환경들하고도 아주 매우 잘 어울리고 그 옆에는 바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활루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체험 시설이 이제 확충이 되면서 이 관광을 오는 분들이 조금 더 남원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체류 시간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남대 정상화 문제가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서명 운동도 돌입했고요. 어떻게 잘 풀리고 있습니까? 서남대학교가 의과대학이 이제 있어서 더 우리가 더 애정을 갖고 필요하게 느끼는데, 외부적으로 아마 이런 그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폐과시키고 다른 데로 가져가야 된다. 사실 이런 경향 또 이런 노력을 외주에서 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의과대학이 전체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그런 그 한도가 있어요. 이렇게 쿼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선 이제 우리는 그걸 차단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서남대학교가 그 구이사장 측에서 정말 건실하게 이렇게 운영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는 일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그 재정이 투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정 기여자가 필요한 건데 1차적으로 선정했던 재정 기여자가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만큼 지금 충실히 이행이 못 되고 있으니까 또 제2의 재정 기여자를 찾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같이 곁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 서남대학교가 그렇게 크지 않은 대학이지만은 우리 전라북도의 이 동남권에서 또 국토의 서남부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의미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 지리산권에 있는 대학이 없고 또 특히 이제 의료 서비스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서남대학교가 세워졌는데 지금 그런 것은 다 뒷전으로 가고 대학교가 부실 운영이 되니까 이제 그걸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순수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추호도 이렇게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아주 지금도 그 교육부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에서 매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또 시민단체가 이렇게 릴레이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 또 도지사님 또 뭐 새누리당 그 정운천 의원님 같이 해가지고 교육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교육부가 이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 혹시 다른 지역의 입김이나 또는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큰 우를 범하는 것이다. 강력히 이제 그 경고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서남대학교 정상화는 일단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사회 또 전라북도에서 서남대학교를 꼭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결집해서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견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재정 기여자를 찾아서 그 적정한 기여자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여건을 만드는 노력을 같이 해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또 지역사회에서 전라도민들이 같이 함께 해주면 정상화 시켜낼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의지가 정말 간절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남원시의 후반기 중요 이제 역점 방향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원 시민들에게 영상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민선 5기 때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들어왔지만은 이제 한 4년 정도 이렇게 일을 여기 이상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시가 해야 될 큰 비전을 만들어 놓고 그 비전에 따라 가지고 그 일을 차근차근히 해오는 방향을 정하고 해오는 것은 이제 됐습니다. 가령 큰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토대를 닦고 거기에 큰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다가 벽체를 입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남은 2년 동안에 그런 일이 착실하게 순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머뭇거림이나 태만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행복감과 자신감,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케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그늘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보듬고 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남원 지역사회에 살면 다른 구성원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내가 사는 자존감도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끔 더불어 사는 우리 남원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하반기에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시장님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는 이완주 시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오늘도 바쁘게 뛰어다니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후반기 남원시의 완성된 그림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